챗 GPT라는 것이 우리나라에도 큰 반향을 일으킨 게 벌써 반년이 지났습니다. 특히 대학가에서의 풍경도 많이 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트렌드 팔로우 시간, 대학 내일 20대 연구소 정은우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당연히 대학생들도 이거 많이 쓸 것 같아요. 네. AI 서비스들. 맞습니다. 요즘 이제 글도 쓰고 그림도 그리고 최근에도 미국의 의사시험까지도 합격했다. 이런 챗 GPT가 그런 뉴스도 있었는데요. 한국 대학생이나 Z세대가 어떻게 사용할지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조사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알바천국 조사 결과나 저희 대학내일 조사 결과에 따르면 4명 중 1명 정도는 이 챗 GPT를 사용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과제나 시험에 사용한다라고 했었는데 화학식을 물어보거나 뭐 코딩의 틀린 부분을 찾을 때 많이 활용한다라는 의견이 많았고요. 가장 아무래도 주된 사용 형태는 강의 필기할 때 많이 쓰는데 필기 때요? 네, 인공지능 스피커라든지 이제 스마트폰으로 강의를 일단 녹음을 하고 그거를 이제 녹음본을 업로드를 하면 이 AI가 텍스트로 자동으로 변환을 시켜주는 거죠. 자동으로 타이핑을 해주는. 타이핑해주고 필기까지 정리를 해주고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 해주고 해외에서는 이제 무려 발표 자료까지 만들어주는 AI 서비스가 많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이제 가령 성공예감 분석 자료라고 하면은 제목, 목차, 성공예감이란 뭐 성공예감 주요 코너 모든 뭐 장단점과 한계 이런 것까지 다 만들어서 파워포인트로. 네, 파워포인트로 만들어주고 비슷하게는 한국에 또 간마라는 이제 AI PPT 서비스가 도입이 돼서 한국 대학생들이나 직장인들도 편하게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보도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로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 편할 수 있는데 그걸 가지고 심사해야 되는 특히 교수님들 입장에서는 맞습니다. 좀 곤란하실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제 어디까지가 학생들의 기획이고 창작이며 그쵸. 어디까지가 소위 말하는 복붙이냐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는 대학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우선 해외 같은 경우에는 뭐 도쿄대라든지 홍콩대는 아예 과제나 시험에 사용하지 마라라고 하는 편이고 국내에서는 이 성균관대가 대표적인 경우일 것 같은데 올바르게만 사용하면 생산성을 높일 수 있고 어쨌든 이것도 선진 문물이니까 활용도를 높이는 게 필요하다라고 해서 긍정적으로 활용하는 가이드를 만드는 데 좀 주안점을 두고 있는 대학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대도 좀 비슷한데요. AI 윤리 강령을 발표를 해서 과제에 AI를 사용하는 건 괜찮다. 하지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사용했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여러분들의 생각인지 꼭 밝혀라 라고 하는 거를 학교에서 규정을 하고 있고 중간고사 같은 경우에도 풍경이 많이 바뀌어서 챗 GPT를 쓰지 말라라는 게 아니라 아예 챗 GPT로 문제를 내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옳고 틀린 것 같으냐라는 거를 근거를 써라라고 하는 형태의 문제가 나가기도 하고요. 더불어는 최근에는 이게 챗GPT에게 잘 질문하는 것도 능력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퍼지면서 최근에는 챗GPT에게 무엇을 물었고 학생들이 어떻게 활용했는가를 평가하는 과제들도 덜어 생기고 있습니다. 그냥 무조건 금지만 할 게 아니라 금지한다고 해서 될 것도 아니고 맞습니다. 잘 활용,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거죠. 그렇죠. 당연히 이걸 쓰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적인 반응이 많겠죠. 써보니까 다들 반응은 어떻다던가요? 맞습니다. 전반적으로 사용 경험이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많다 보니까 부정보다는 긍정 비율이 많다라는 게 압도적으로 많았었고요. 이제 단순하게는 자료조사에 들어갈 시간을 좀 압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과 인공지능을 잘 다루는 게 향후 경쟁력이 될 거다라고 하는 의견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좀 흥미로운 게 부정적인 그 반응이 문과 계열이랑 어문 계열에서 많이 나타났는데 국사학과나 어문학과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가짜 정보가 너무 많다 이 챗GPT에라고 하는 거에서 신뢰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들이 많았고요. 하지만 아무래도 이 활용 능력이 앞으로 중요해질 것 같다 보니까 캠퍼스 안에서 챗GPT 스터디 모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는 것도 역시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앞에서도 어떤 학교들은 가이드라인을 만든다라고 했는데 저작권, 또 윤리적인 문제들도 많지 않습니까? 학생들도 이거 많이 좀 인식을 하고 있을까요? 그렇죠. 얼마 전에 그 서울대 에브리타임에서 내가 챗GPT 활용해서 과제 A+를 받았는데 이게 표절이냐 그리고 표절이라면 내가 도대체 누구의 무엇을 표절한 것이냐라고 하는 게시물이 올라와서 갑론을박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한창 토론 상태라고 생각하는 게 정확한 편일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AI를 무조건 맡기보다는 인공지능을 좀 현명하게 활용하기 위해서 공존하는 법을 좀 알려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냐라고 하는 게 대부분의 대학교들이 지향하는 바인 것 같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성균관대나 국민대 같은 경우가 허용은 하되 윤리적 사용 기준을 만든다라고 하는 입장인 것 같고요. 국립대 중에서는 부산대가 역시 처음으로 생성형 AI의 윤리 강령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Z세대가 그 학교 말고 일상에서도 AI 많이 쓰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그 과제에 꼭 도움이 안 되더라도
심심할 때 티키타카를 하거나 또 소위 말하는 가지고 놀기 좋다라고 하는 의견이 되게 많았었고요. 또 공모전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 좀 리프레시하는 경우에 예를 들면 광고 공모전에 카피를 만든다라고 하는데 내가 잘 떠오르지 않으면 뭐 무라카미 하루키 스타일로 카피를 좀 써줘라고 하면 그 특유의 개성 있는 문체로 써주면 거기서 좀 영감을 얻기도 한다라고 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었고 또 가장 많이 쓰는 게 그 AI 필터로 나의 모습이나 혹은 쇼폼 콘텐츠를 찍어서 이제 요게 100% 나의 모습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SNS에 편하게 올릴 수 있고 재밌게 친구들과 놀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최근에는 여행 갈 때 여행 코스 짤 때도 AI를 통해서 내가 정보값을 입력을 하면 맛집이라든지 뭐 이동수단 그리고 동행자를 고려한 숙소 같은 것들이 AI 서비스에 좀 도움을 받는다라고 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친구나 상담사 대신에 챗 GPT나 이런 기계랑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어요. 저희도 조사를 하다가 굉장히 좀 흥미로운 지점이었는데요. 힘들 때 좀 혹은 이성적 판단이 좀 필요할 때 사람보다는 AI 이 생성형 AI를 찾는다는 대학생 친구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령 내가 오늘 실수한 게 있는데 친구한테 그것 때문에 너무 부끄럽고 집중이 안 된다라고 하는 고민 상담을 하는 식인데 챗GPT는 내가 아무리 같은 고민 상담을 하고 해도 지겨워하지 않는다라는 장점이 좀 있다라고 답을 했고요. 그리고 이게 특정인 사람인한테 털어놓지 않으니까 오히려 더 내 속마음을 좀 털어놓게 된다. 좀 흥미로운 점은 이 챗GPT한테 이름을 붙여주고 고민 상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앞으로 너를 뭐 은정이라고 부를게라고 한 다음에 은정아 내가 오늘 이런 일이 있었고 너무 속상해라고 이야기를 하면 보다 더 속 깊은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대학생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GPT가 사실은 거짓말도 많이 하고 꾸며내는 말도 많이 하고 생성형 AI다 보니까 뭐든지 생성하는 게 일단은 이 AI의 의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 말 대잔치라도 하는 건데 의미를 부여하면 그 의미에 또 빠져서 그럴 수 있죠. 뭐 빙의라는 표현은 부적절하겠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이제 대답을 해주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좀 무섭기도 해요. 근데 어찌됐든 이거 우리가 잘 사용을 해야 되는데 사업을 하거나 혹은 마케팅을 할 때 참고할 만한 팁 같은 거 있을까요? AI 활용한 마케팅이 사실 이미 다양한 곳에서 이용이 됐고 여기 성공해가면서도 많이 소개가 됐었는데요. 뭐 상품 판매 예측이랄지 뭐 개인화된 추천 이런 것들이 좀 대표적일 것 같은데 Z세대 같은 경우에는 앞서 셀카 필터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 표현의 AI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요즘에는 온라인 적금조차도 이제 자기가 원하는 아이돌 프사 같은 것들을 사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Z세대를 흥미롭게 표현해주는 AI 필터라든지 이런 서비스를 추천드리고 또 타입캐스트라는 서비스를 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 AI 성우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이미 AI 성우 중에 굉장히 유명한 성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출연자가 된 영상들이 틱톡 등에서 크게 유행을 하고 있는데 이런 쇼폼 영상들을 제작을 하실 때 유명 AI 성우들을 또 활용해 보시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 같은데 연기력도 훌륭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NG를 내지 않기 때문에 뭐 제작 시간이라든지 비용을 또 굉장히 또 줄일 수 있는 또 장점이 있습니다. 그 무료인 거는 좀 제한이 있고 그렇습니다. 대부분 또 유료 서비스 유료화가 맞습니다. 또 많이 되어 있습니다. 유료화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대학내일 20대 연구소의 정은우 센터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잠시 후 2부 미래생활 사전 시간에는 진짜로 일론 머스크와 마크 저커버그가 현실에서 맞짱을 진짜 뜨는 건지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서 중국과 인도 이야기까지도 재미있게 펼쳐보겠습니다. 잠시 뉴스 듣고 10시 5분에 돌아오겠습니다.